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이슈 모를지도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예,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예, 입시킬러 내홍입니다. 네, 구독과 고등부 강사 이메림입니다. 안녕하세요, 동필입니다. 저는 이거 녹음하기 전에 요즘 그 코로나를 이겨내는 가장 최고의 면역 운동을 했거든요. 달리기를 하고 이제 오면 달리는 내내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오늘 바로 소개해야지. 오늘 소개해야지. 이름 잊지 말자 이러면서. 네, 맞습니다. 오늘 아주 부드러웠죠. 자연스럽습니다. 네, 자연스러웠죠. 자, 2021학년도 드디어 이제 수요일이죠. 돌아오는 수요일 날 23일. 23일 날 수능 성적표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수시 결과도 아마 거의 이번 주 일요일 12월 27일 27일 정도에 나오게 돼서 이제 본격적인 정시 배치 상담 시즌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이렇게 학년으로만 따지면은 이번에 시험 본 학생들만 해당 사항이 있겠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현 고3이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청취자분들께서 관심 있고 주의 깊게 살피신다면은 얻어가는 것이 되게 많거든요. 오늘도 정시 배치 상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좀 짚어주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2주 연속 계속 할 건데요. 2주 뭐 원하시면 3주까지 3주까지 가면 계속 디테일해져야죠. 디테일해져야죠. 가장 이제 정시 지원 시에 기본적으로 네. 좀 알고 있어야 될 그런 기본적인 거를 이제 뭐 보통 하면은 이제 3가지 정도 이렇게 핵심 기준 정시 배치 상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준 요 3가지 정도 지금서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거를 가지고서는 좀 준비를 좀 하세요. 좀 이렇게 각각 내용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뭔가 자기 것이 되니까. 공부하셔야 돼요. 저 안 되시면 너무너무 힘들다. 우린 지방이고 나 주변에 아는 학원도 없고 우리 혼자서 했다라고 하면은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시면 저희가 뭐 다 상담해 드리니까. 작년에도 저희 상담 많이 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네. 수능을 딱 끝나고 나면 가장 기본적으로 원점수를 네.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의 서울대 의대, 서울대 경영, 네. 연세 의대, 연세대 경영. 네.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는 수능 보고 나면 이제 보통 300점 만점 기준으로 하거든요. 영어 빼고요. 네. 국어, 수학, 탐구. 음. 이게 300점 기준으로 했을 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의예과 같은 경우, 서울대 의예과 같은 경우는 원점수 기준으로 했을 때 293점에서 295점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조사 기관이 공교육 쪽에서 조사한 내용과 그다음에 사교육 쪽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게 점수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최고점을 봐야 돼요. 네. 295점 정도를 생각하시는 게 공교육 쪽은 아무래도 그 재수생 학생들을 반영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이 정도는 사교육 쪽이 좀 우수한 게 뭐냐면은 결국 이제 의대 입시를 희망하고 있는 고득점 학생들은 사실상 강남대생이 제일 많거든요. 강남대생이 한 1000명 정도가 아마 올해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받았을 거니까 매년. 그렇죠. 그런 학생들의 점수를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학생 입시 기관들은 또 고등학생들 관련된 정보가 있으니까 이 대목에서는 아무래도 그 입시 기관들이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네요. 문제는 뭐냐면 수능 성적표가 동필이 수능 성적표에 원점수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중요한 건 결국은 2개를 틀렸는데 3개를 틀린 학생보다 점수가 더 나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 부분은 그렇죠? 이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 의대 원점수로 갔을 때 293점에서 295점 이거는 그러니까 가정해서 추측일 네. 뿐인 거예요. 디테일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수능 성적표에는 표준 점수와 100분위와 등급 3개만 표시가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 3개를 가지고 대학들이 반영을 이제 학교들마다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원점수가 이렇게 원점수로는 이제 아이들 합격의 이분리를 받을 수 없고 어차피 표시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 봤어요. A 학생하고 B 학생, B 학생의 성적을 원점수가 똑같아요. 242점이에요. A 학생
원점수가 242점이고 B학생도 원점수가 242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학생들을 영역별로 이 표준점수 100분위로 이렇게 점수를 환산했어요. 그랬더니 A 학생 같은 경우는 표준점수가 365점이 나와 있고요. 네. B 학생들 같은 경우 표준점수가 363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A 학생이 표준 점수를 본다면 유리한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A 학생 100분을 보니까 100분위 점수는 246.5점이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B 학생의 100분위 점수를 합계를 보면은 250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B 학생이 100분위가 더 높은 거잖아요. 100분위 하는 또, 데 예. 한번 찾아봐야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네.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걸 드린 게 아니고, 자 아래 보면 표가 네. 표준 점수로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100분위로 반영하는 그렇죠. 대학도 있어요. 그죠?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100분위로 반영하는 대학이면 이렇게 딱 보면은 얼뜻 보면은 별로 그렇게 가고 학생들이 선호도가 떨어진다. 좋은 말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래서 수능은 표준 점수입니다. 정시는 표준 점수. 네, 왜? 선호도가 좀 떨어져요. 100분위가. 그러면 아쉽지만. 예, 그러면 예. 변표라고 많이 얘기하던데. 예. 그래요? 그러면 A 학생은 그러면 예. 표준 점수를 뽑는 대학만 지원을 하라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B 학생은 예. 100분위 점수가 좋으니까 100분위 점수 뽑는 대로만 네. 지원하라 그런 얘기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거 네. 아니잖아요. 그래서 합치는 애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학생들을 똑같은 대학에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교 그 학과 얘기해서 기계공학에 똑같이 넣어봤어요. A 학생 같은 경우는 분명히 표점이 좋았단 말이에요. 네. B 학생보다. 네. 그리고 B 학생은 A 학생보다 표점이 낮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지금 가채점으로 프로그램 돌려본 결과가 오히려 A 학생이 불합격으로 떨어져요. 표준이 높으면 네. 네, 아까 표점이 높았는데 네. 그럼 표점이 높았으면 표점으로 반영하는 경희대학교는 표점으로 반영하거든요. 음. 근데 오히려 B 학생이 여기 최종 합격이라는 건 추가합격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추가합격까지. 예, 맞아요. 보고 있어요. 아니 이게 뭐냐는 얘기지. 액면상으로 표준 점수로 점수를 환산했을 때 A 학생이 높았고 B 학생이 낮았는데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 표점으로 반영 그런 대학을 프로그램을 돌렸더니 오히려 반대로 B 학생이 합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수능 활용 지표, 여기서 수능 활용 지표라는 건 표준 점수냐 100분이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첫 번째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 결정적인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표준 점수로 반영할 거냐 100분위로 반영할 거냐. 그게 결정적인 결정차를 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결정차는 뭐냐면 이렇게 표준 점수가 낮은 학생이 오히려 반전이 일어나는 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반영 비율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B 학생이 보면은 A 학생보다 등급만 보더라도 수학 등급이 더 좋거든요. 똑같이 가형이라고 저기 했을 때. 그러네요. 예. 그죠? 그러니까 경희대학교가 수학 반영 비율이 높거든요. 높거든요. 그러니까 반전을 일으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꼭 내가 100분위에 맞췄다, 표준 점수에 맞췄다. 이거는 수능 활용 지표 기본적인 가장 첫 번째 단계인 거고 내가 어떤 쪽으로 이러한 유불리를 가질 수 있냐. 문제는 뭐냐면 이게 결정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는 얘기인 거죠. 영역별 반영 비율.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정시 배치 상담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그 각 대학별로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네. 바로 뭐냐면 국어가 있고 네. 영어 우리가 이제 국어, 수학, 탐구가 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영어가 있는데 어느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국어를 30%, 그다음에 수학을 30%, 뭐 탐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반영을 하는 학교도 있는 반면에 어느 대학은 국어를 25%, 수학을 40%, 그렇죠. 그다음에 뭐 과학을 또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은 수학과 과학을 동등하게 반영 비율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수학을 좀 못 보고 과학을 또 잘 본 학생들한테 유리할 수 있겠지만 어느 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 반영 비율이 과학보다 되게 높을 수 있어요. 그런 대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학을 잘 본 학생들이 좀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특히나
탐구 과목의 반영 비율이 굉장히 들쑥날쑥해요. 맞죠. 대학별로.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 그 영어의 급간 점수에 대한 격차를 많이 주는 대학이 있고 그렇지 않은 대학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대학마다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내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내 아이가 본 성적이 정량적으로 어떠한 성적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옛날처럼 이렇게 그 벽에 붙여놨잖아. 옛날 그 저기 배치표 옛날 잡고. 배치표 이렇게 해가지고 몇 하나 어디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점수 이러지 마시라.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좀 보신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느 정도 점수대로 알거든요. 구간에 대한 내용들을. 그럼 그 구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대학을 한 10개 정도 정해서 그 대학들이 반영 비율이 어떤지를 이렇게 좀 살피면서 본인에게 좀 유리한 본인이 잘 본 과목이 있고 본인이 못 본 과목이 있잖아요. 그 과목들을 이렇게 놓고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면은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국어랑 수학을 무지하게 잘 본 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영어랑 아마 그 탐구? 탐구에서. 요걸 되게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아마 중앙대학교였어요. 그때 아마 중앙대학교였을걸요. 국어랑 수학의 반영비율이 되게 높았던. 예. 아니다. 영어랑 수학 반영비율을 높았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제가. 요거는 제가 만약에 틀리면 정정을 할게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과목 성적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 두 과목이 40%였어요. 와, 정말 높아. 근데 이 두 과목이 1등급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돌리기만 하면 나머지 과목을 너무 못 보니까 돌리기만 하면은 이게 불합으로 뜨는 거야. 그냥 불합으로 떠요. 그냥 최초 불합. 심지어 최초 불합. 심지어 뭐 저희는 뭐 유튜브니까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취낙사, 메가, 리투수 그 어느 곳에서도 수압도 안 떠. 얘는 다 떨어지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학생한테 그랬어요. 마지막 날 왔거든요. 항상 저희가 마지막 날에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진행해 주는데 여기 넣으면 될 거야. 여기 넣으면 될 거야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여기 넣으면 될 거야. 올해 이거 2개 과목을 1등급 받은 학생이 드물기 때문에 이거 2개 넣어 될 거야. 반영 비율이 40%인데 야 이걸 이길 수가 없는데 내 생각에 이길 수가 없다. 근데 이상하게 표준 점수라든가 왜 그때 그렇게 각 사이트들이 그렇게 이 학생을 최초 불합으로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최초 불합이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합격을 했어요. 추합을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 붙고 나면은 뭐 앞구르기에서 우리 학원 온다고 했는데 앞구르기는 안 하고 천하향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아주 그때 같이 맛있게 먹었던 그 귤이 그건데 어쨌든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반영 비율이 되게 중요해요. 반영 비율로 우리는 따지는 거다.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잘 본, 내가 점수가 높은 과목의 반영 비율이 높은 데를 좀 한번 지금서부터 골라봐라. 찾아야 돼요. 찾아봐라. 네. 이런 어떠한 말씀을 지금 네. 해주시고 왜냐하면 저희도 1시간 정도 시간이 있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돌려보는 것도 한계가 맞아요. 있고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좀 저희도 배치 상담 많이 하다 보면 피곤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저희도 한 번 보고 또 두 번 보고 더블 체크하고 이러거든요. 상담할 때도 그런 거니까 반영 비율을 좀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 여기 첫 번째 제일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원칙. 두 번째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영역별 반영 비율이잖아요. 네. 그러면 영역 중에서 이제 학과 점수대라는 게 있잖아요. 네. 1컷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1컷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통 1컷들은 90점대에서 형성이 돼요. 91점이 1컷이다. 네. 국어가 91, 92다. 수학은 가형 지금 4년, 5년 때 92가 1컷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잘 맞추는 거예요. 네. 보세요. 90점대가 1컷은 90점대를 생각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보세요. 수학, 국어가 87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87의 1컷과 국어, 수학 92의 1컷 표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표점 130점 같을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만점 상황에 갔을 때죠. 만점 상황에 갔을 때 표준 점수는 국어하고 수학의 표준 점수는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거예요. 2018학년도였죠. 국어가 굉장히 어렸던 국어 분들. 그때 만점이 150점까지 나왔다. 수능 역사상 표점이 150점이 나왔던 건 그때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만큼 지금 특기 같은 경우는 국어 같은 경우 이렇게 봤을 때 내가 표점이 국어가 영역별 반영 비율이 20%인데 내가 국어를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어. 그러면은
이런 올해 같은 상황에 도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올해 수능을 볼 친구들 중에 좀 국어에 평상시에 자신이 있었고 또 그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수능 국어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그렇게 막 체감상 난이도가 어려웠던 거지 원래 잘하던 친구들은 얼마든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수능 국어에 자신이 있었고 좋은 점수를 받았던 친구들은 정말 괜찮은 표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요, 저도 국어 영역 반영비를 좀 확인을 해보셔서 우리 그 소위 말해서 꿀을 한번 드셔보시는 꿀빨아서 것도 대단히 얘기하는데요. 네, 꿀을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편안하고 즐겁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국어가 올해 너무 잘 본 학생이 만약에 반영 비율이 30%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과에서는 뭐 이길 자가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과에서 그때 수학 그 국어 되게 표점 높았을 때 네. 서울시내 의대는 국어로 갔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 다 그 성적을 갔으니까. 자, 그런 부분도 미세한 부분도 있고 제가 하나만 더 사례를 드릴게요. 아까 이거는 이제 올해 수능 본 아이예요. 올해 수능 본 아이인데 가채점상으로 이제 원점수가 나왔는데 등급만 얘기해 줄게요. 국어 1등급, 수학 2등급, 영어는 뭐 100점이고 그다음에 탐구가 1등급, 2등급이 나오는 학생이에요. 수학이 2등급이잖아요. 그죠? 2등급인데 아까 제가 반영 비율 지금 말씀하면서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이 학생을요. 국어가 1등급, 수학이 2등급, 가영 2등급, 영어 1등급이죠. 그 다음에 탐구가 1등급, 2등급이에요. 이 학생을요. 자, 배치 프로그램 돌려봤어요. 자, 어떻게 돌려봤냐면 고려대학교하고 연세대를 예를 들어서 신소재공학 똑같은 데를 같은 학과를 한번 같이 돌려봤어요. 고려대학교는요. 지금 최초 합격이 안 나와요. 최초 합격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연세대 신소재는 최초 합이 나와요. 자, 이건 뭐냐면 보세요. 여기 반영 비율 보세요. 국어 31.25%, 수학이 37.5%. 그다음에 영어는 감가, 그러니까 등급에 해당되는 등급 점수를 빼는 형태거든요. 변별력 없어. 네. 그다음에 탐구가 31.5%예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수학이 제일 반영 비율이 높죠. 뭐 어디도 다 높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다. 31.5%까지 난다. 그렇죠. 근데 수학이 2등급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배치 프로그램 돌려보니까 최초합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연세대 한번 보세요. 여기에 국어가 22.2%, 그다음에 수학이 33.3%, 영어가 여기엔 반영 비율이 들어갑니다. 11%, 11.11%, 11점 영어가. 그다음에 탐구가 아까 고려대보다 반영 비율이 더 높죠. 높네. 33.3%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연세대 같은 경우는 최초합이 나와요. 미묘한 차이가 있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고려대가 불안하고 연대가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이 신기한 또 일이 텐데. 이번에 정시 배치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 점수를 보면 피라미드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성적을 잘 보라. 우리가 그래서 그 레옹님께서 얘기한 1등급 컷이 일단 중요하고 2등급 컷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은 1등급 컷과 2등급 컷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인구가 들어있는 거예요. 누적된 인원수가 들어있어요. 맞아요. 그럼 누적된 인원수가 들어있으면 대입 정원이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충 따져보면 나와요. 제가 확신하게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너 봐. 준태 이러면서 얘기하거든요. 야, 내 책임질게. 너 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인원이 한정적이에요. 한정적. 올해 없어. 올해 그 점수 받은 애가 없어. 어차피 너 추합 뜰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추합 뜰 거야? 너 최초합 뜰 거야? 그러면 보통 여기서 대충 맞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관심사는 뭐냐면 내가 거기까지 맞출 수 있냐 없냐인 거지 합불 정도는 정확히 맞출 수 있거든요. 내가 여기 넣으면 돼라는 말은 우리가 함부로 해줄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은 위에서부터 입학 정원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럼 1등급 받은 애가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영어 1등급, 뭐 예를 들어서 수학 1등급, 국어 1등급이 정해져 있어요. 숫자. 왜냐면 1등급이라는 게 숫자가 나오니까는 4%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원수가 되게 중요해요. 그 누적된 인원수에 따라서 어차피
배치 상담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특정 교과 과목이 있어요. 중상위권 학생인데 내가 중상위권 학생인데 이게 또 운이에요. 수학을 내가 그 위에 올라와 있는 거야. 이렇게 피라미드가 이렇게 되는데 내가 여기 올라와 있어. 이거 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내 밑에 애들이 되게 많은 거고 내 밑에 애들이 되게 많은데 내가 반영 비율이 되게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수학으로 날 이길 자가 없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 다양한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보면은 나머지 과목들을 배치해보면은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다. 그 결과는 지금 현재 레옹님께서 고대와 연대를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급간의 누적 학생 수를 체크해라. 이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으로 네.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 다음 주 또 있으니까 네. 계속 디테일하게 들어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걱정 안 하셔요. 네. 걱정 안 하시고 이제 디테일하게 잘하실 거예요 아마. 들어갈 네. 겁니다. 올해 이제 항상 변수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엄청난 변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올해 변수는 뭐겠습니까? 코로나잖아요. 야, 너 진짜 나쁜 새끼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수시에 영향을 분명히 미쳤고 정시에도 미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런데 그건 보이지 않는 예상치 못했던 변수였고 사실은 지금 계속 예상했던 우리 변수는 뭐냐면 인구였어요. 네네네. 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48만 4천 명이 수능 응시였는데 올해 1교시 응시는 42만 6천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줄었다는 얘기인 거죠. 자, 수능 응시 인원은 줄었어요. 그런데 대학 정원은 그게 줄지 않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또 뭐야? 정시 인원이 늘었어요. 네. 정시 인원이 또 작년보다 또 늘었죠. 네. 거기다가 수시 2월 인원이 더 작년보다 더 생길 거예요. 코로나라는 변수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경쟁률이 감소하죠. 네. 그리고 또 예, 경쟁률 예상 합격 지수가 낮아지겠죠. 그렇죠. 네, 낮아지겠죠. 근데 여기서 마지막 변수는 다음 주에 해야죠. 여기서 이제 독립 변수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해. 요걸 말씀드리면 또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부, 2부로 얘기하. 저 어그로 끌거나 이러지 않아요. 저희 성격 아시겠지만은 머리 복잡해지세요. 요거 세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오늘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세 가지에 플러스되는 요소가 하나 더 있어요. 되게 중요한 요소가 있거든요. 이 요소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세 가지만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은 이거는 지금 이제 고2 학부모님들 고1 학부모님들 중3 학부모님들 저희 사실 방송 이거 3년 하지만 3년 내내 같은 말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작년 방송 한번 보세요. 똑같을 거예요 아마. 재작년 방송 보세요. 똑같아. 이거는 그냥 기본 베이직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 베이직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입시 전문가들이. 근데 올해는 여기 하나 더 추가된 게 있다. 그러니까 작년 방송에서는 아마 첫 번째랑 두 번째밖에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저희가. 근데 올해 방송에서는 인구 감소, 그렇죠? 그 다음에 정시 인원 확대,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쟁률이 낮아지고 또 하나 뭐냐면 컷이 낮아지는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어요. 이 변수는 다음 주에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중위권 그러다 보면 이제 중위권 아이들한테 네. 희망이 굉장히 생긴다는 그렇죠. 거죠. 네. 중위권 아이들은. 그래서 이 중위권에 왜 희망이 생기는지 그 부분과 더불어서 어떤 변수가 있는지 그거를 모아서 저희가 다음 주에 얘기하면서 다음 주는 좀 구체적인 대학에 대한 어떠한 나름 예측치라든가 그런 거고 이제 마지막 방송에서는 그래도 좀 저희가 말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괜히 얘기 하나 잘못해가지고 경쟁률 한 20대 1 한번 넘어간 적 있잖아요. 재작년에.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못하겠고 내가 방송에서 특정 이 학과 특정 괜찮아요. 학과 정확히 얘기를 괜찮아요. 못해요. 이게 또 갑자기 막 그냥 훅 올라가가지고 경쟁률 막 올라갔고 그때 저희가 조회수를 봤는데 저희가 조회수가 10,000 몇 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지. 그러면 10,000 몇 천이면은 뭐 저기 카톡 이런 걸로 해가지고선 쭉 돌리면은 뭐 알 사람 다 아는 정보가 돼버린 거. 정보의 비대칭성을 사라지게 만들어서 맞아요. 그런 거는 저희가 올해는 조금 지양할 거고요. 그래서 기본 베이스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교육진단 폰이나 교육진단 폰보다 더 좋은 건 댓글입니다. 댓글이 제일 빠릅니다. 왜냐면 댓글은 답을 안 해주면은 저희가 숙제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댓글을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게을러 보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세 가지 마지막 마무리 한번 정리해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대학별 반영 점수가 정말로 중요하다. 그다음에 극간의 학생 수, 누적 학생 수에서의 내 아이의 점수의 위치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다음에 누적 학생 수를 따져라 이런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올해는 작년과 달리 인구 감소와 정신인원 확대로 경쟁률과 커트라인이 낮아질 것이 예측된다. 요거죠. 이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오늘은 요 정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